살아가면서 만나는 난감한 상황. 그중 지인과의 금전 거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액 채권으로 오히려 소송을 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이 들 수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법원을 오가는 일 역시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소액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요. 소액 채권 추심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친한 사이일수록 이것만큼은 삼가라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금전거래인데요. 채권 추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인규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부탁 중에서도 가장 난감한 게 바로 금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친구나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못 받으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연인 간에도 이 금전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인 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약 90% 폭증했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도 그렇고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비용을 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예,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은 뭐 데이트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까 싶기도 한데 소액의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오히려 소송을 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채권 추심을 할 때 찾는 곳이 신용정보회사를 많이 찾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이 신용정보회사들 평균적인 수수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이 수수료라는 게 뭐 분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아닐까 싶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뭐 10에서 20%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받아내는 돈의 한 20%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용정보 업체들은 직접 압류나 경매 같은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반대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든 법률 행위를 다 대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높은 수임료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또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려면 일단 재판을 하고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은 어딘지,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재산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속 비용이 들고 추가적으로 압류까지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받아내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비용도 문제고 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제출을 하고 법원에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다니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모든 절차를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모든 일 처리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쉽고 간편하고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뭐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부터 시작해서 재판 진행, 압류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수임료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비용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30% 정도까지 발생하시곤 하는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정의 착수금을 제외하면
수수료는 5%만 청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체의 추가 비용은 요구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을 추심하려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시는데 많이 익숙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 적어도 수임료가 100만 원보다는 적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질병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서로에게 좀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빌려준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팁이란 게 있을까요? 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개인 간에는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일단 빌려주기로 했다면 미리 공증을 받아두거나 만약 공증을 받을 상황이 안 되시면 차용증이라도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만들어주는 핸드폰 앱 같은 것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쉽고요. 또 차용증을 만드실 때는 금액, 그리고 갚기로 한 날짜, 이자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두시면 좋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를 해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준비가 되면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 시간과 비용을 몇 배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약에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변호사님을 찾아뵈면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종종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예. 사실 저희도 없는 돈을 만들어서 받아내서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이 재산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채무자가 돈이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행방불명이다거나 그러면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인 간에 돈을 안 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빌려주실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또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현재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이 통계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께 사건 진행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안을 드리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효과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인규 변호사님과 채권 추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